지금까지 뭘 했냐면요. 부피, 보일의 법칙에서 구글이가 가끔가다 대답을 하네요. 기체, 보일의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하고 반비례하죠.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음에 샤를의 법칙에서 물론 이제 뒤에 이제 NT가 일정하고, 그다음에 샤를의 법칙에서 PN이 일정하고,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비례하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PT가 일정할 때 이렇게 되죠. 어떤 하나의 값이 여러 개 동시에 비례할 때, 그때는 요거가 나머지 애들을 곱한 것에 다시 비례합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종합을 하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물론 게이리스의 법칙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게이리스의 법칙은 P랑 T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V라는 그 하나의 변수를 세 가지 나머지 변수가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라미터 기체를 규정하는 얘가 나머지 3개에 어떤 식으로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그걸 종합한 게 요겁니다. 어떤 값이 어떤 다른 값에 비례한다는 거를 등호로 바꾸려면은 비례 상수를 넣으면 되죠. 그 비례 상수를 R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 얘를 절로 넘기면은 PV는 여기다 끼워 놓으면은 NRT가 되죠. 얘가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상 기체는 말 그대로 아이디얼 가스고요. 가스 보통 가스 로우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런 애를 아이디얼 가스 로우라고 그럼 왜 이상기체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일단 우리가 이미 아는 걸로만 적용이 안 되는 때가 액화되는 때죠. 온도를 한참 낮추면은 얘가 기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액화가 돼 버려요. 그죠? 뭐 헬륨 같은 경우도 절대 온도로 4K가 되면은 기체가 액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더 이상 아니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 0도까지 그냥 계속 기체로 있는 그런 애라고 봐도 괜찮아요. 또는 이상기체, 인력이 없는 애, 인력이 없는 애. 서로 잡아당기질 않아야지 액화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부피가 없어요. 얘는 부피가 무지무지 작아. 무지무지 작아서 부피도 없는 그 입자의 부피가 없다는 게 입자의 부피가 없다는 소리예요. 진짜로 작은 그런 애고요. 근데 희한하게 충돌은 해요. 크기가 없는데 충돌은 해. 그러니까 이상기체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기체. 걔의 특징이 인력도 없고 부피도 없고, 그러니까 입자의 부피도 없고, 근데 충돌은 하는 그런 애입니다. 그게 이상기체라는 거.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사용을 하면은 PVNT 여기서 3개를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얘를 살짝 변형을 하면 PV는 nRT인데 잘 보면은 n이라는 거는 그죠? 몰수는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눈 것과 같잖아요. 그죠? 질량을 몰질량으로 요거를
약간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면은 질량 보통 매스니까 M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몰질량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좀 멋있게 쓴 그런 M자를 씁니다. 이게 멋있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PV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줄로 넘기면은 물질량은 PV분의 MRT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디다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생긴 플라스크에다가 이 공기를 일단 다 빼고 그러니까 물론 부피는 압니다. 플라스크의 플라스크 부피는 아는 거죠.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승화 잘하는 뭐 요드 같은 거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 고체를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얘를 전부 다 기체로 바꿉니다. 여기 압력계에 따라서 압력을 측정하고 그러면은 P를 아는 거죠. 부피를 아니까 V도 압니다. 열을 가했으니까 온도계 꽂아 놓으면은 요것도 알죠. 그다음에 처음에 얼만큼 시료를 집어넣었으니까 요것도 압니다. 그러면은 몰 질량을 아는 거죠. 그래서 몰 질량을 찾아낼 때 어떤 물질의 몰 질량을 찾아낼 때 이런 방식도 씁니다. 이 플라스크를 비워놓고 그 고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충분히 온도를 가해서 전부 기체를 바꾸면 압력 측정 가능, 온도도 측정 가능, 부피는 원래 아는 거니까 M은 자기가 처음에 얼만큼 집어넣는지는 아니까요. 집어넣으면은 그 화합물의 물질량을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체 법칙 중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그러니까 이 기체에서 좀 심오한 또는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별거 아닌데 생각하면 할수록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 이 돌턴의 부분합 법칙입니다. 그 원자론 돌턴이 이 돌턴입니다. 이 부분합 법칙. 또는 책에 따라서는 그냥 분합, 파샬 프레셔 법칙 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혼합 기체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두 개 이상이 섞여 있을 때 이상 기체를 얘기를 할 때는 기체의 종류에 무관해요. 뭐 수소가 1몰 있건 이 안에 수소가 1몰 있고 뭐 산소가 1몰, 질소가 1몰 있건 간에 아니면 알곤이 3몰 있건 간에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종류에는 무관하고 기체 전체 몰수 그것만 압력, 부피, 몰수, 온도 요거 쓸 때 요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기체의 전체 몰수. 그러니까 압력을 구할 때, 그러니까 뭐 부피가 이제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면은 우리가 압력을 구하고자 할 때 중요한 거는 전체 몰수라는 거지. 각각이 몇 몰 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전체 합쳤을 때 그리고 누가 들어있는지도 안 중요해. 전체 몇 개가 들어있는지 또는 몇 몰이 들어있는지만 중요합니다. 돌턴의 부분합 법칙은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각 성분이 전체 압력에 기여하는 만큼이 얼만큼이냐, 기여하는 만큼이 얼마냐. 그게 부분합입니다. 전체 압력에 각 성분이 기여하는 만큼
그게 부분압이고 그 부분압에 관한 법칙이 돌턴의 부분압 법칙인데 그냥 무지 단순해요. 어떤 거냐면은 전체 압력은 각 부분압을 다 더한 것과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심오한 겁니다. 얘를 이제, 그, 뭡니까? 이 통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피는 일정하죠. 이 안에, 뭐, 이런 애도 들어있고, 아니면은, 뭐, 요런 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도 들어있으면은, 뭐 파란 애도 들어있고, 빨간 애도 들어있고, 까만 애도 들어있으면은, 부피는 일정합니다. 온도도 일정하게 맞추면은, 전체 전체 압력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따라서 V분의, 이게 전체죠. R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이제, 그, 같으니까, 이 V랑 T가 같으니까, 요 전체 몰수를 V분의 RT라고 쓰고, 여기서 뭐, 첫 번째, 이 까만 애를 1번, 빨간 애를 2번, 파란 애를 3번이라고 하죠. 세 개가 섞여 있다고 하면은 전체 몰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럼 이거를 쪼개 쓰고 있습니다. V분의 N1RT, V분의 N2RT, V분의 N3RT. 그러면은 요거는 첫 번째 2번, 3번이 없이 1번만 요 안에 들어있을 때의 압력이죠. 그죠? 그게 1번 기체의 부분압. 요거는 부피 V, 온도 T. 그러니까 요 안에 1번, 3번 없이 2번만 들어있을 때 그때의 압력. 그게 2번 기체의 부분압. 마찬가지로 요거는 3번 기체의 부분압입니다. 이게 돌턴의 법칙이지. 그러니까 혼합 기체가 있을 때 각 성분이 자기 혼자만 요 안에 들어있다라고 가정하고 구한 압력들이 부분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걔네를 다 더하면은 전체 압력이 나옵니다. 전체 압력이. 그래서 그 부분압은 덧셈이 성립해요. 1 더하기 1이. 그래서 그 성질,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앞에서. 어떤 그 변수의 성질 중에 크기 성질이 있고 세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라고 뭐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로 나누는 것처럼 이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인텐시브 프로퍼티라고 부르는데 크기 성질은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 있는 되는 그런 애고요. 얘는 그게 안 되는 애입니다. 대표적인 게 질량이죠. 1g하고 1g 더하면은 2g이 나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온도라고 볼 수 있죠. 100도짜리 물하고 100도짜리 물을 더하면 200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인텐시브 세기성질이라고 불러요. 압력은 세기성질, 세기성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밸브를 설치하고, 이쪽에다 일기압 기체를 넣고, 요 밸브를 딱 열면은, 그냥 1기압이죠, 압력이. 2기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분압은 크기 성질이에요. 다 더하면은 이 전체 압력이 나오니까 그게 압력하고 부분압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분압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실험이 수상 포집하는 기체의 수상 포집이라는 것인데요. 얘는 뭐냐 하면은 플라스크에서 여기다가 이제 염산 그리고 뭐 아연이든지 뭐든지 금속 조각을 슉 집어넣으면은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수소가 관을 따라서 이렇게 튜브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발생한 기체는 이게 물이고요. 물론 물에 녹는 기체면 안 되는데 물에 안 녹는 기체라면은 물을 여기다 꽉 채워놓고 기체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수소가 찹니다. 그러면 이 부피는 알 수가 있고 압력계 꽂으면은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발생한 온도도 알 수 있고, 그죠? 부피, 온도, 압력 알면은 발생한 수소의 몰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뭐가 있냐면은 물도 증발해요. 물이라는 것도. 그래서 물이 어떤 온도에서도 조금씩 증발하는데 물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물질이라서 거의 모든 온도에서 얼만큼 증발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다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물의 이 증기압이라는 거예요. 어떤 온도에서든지 간에 물은 조금 증발합니다. 이 위에 수소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이 물은 무조건 증발하게 되어 있어요. 특정한 온도면은. 그래서 얘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어떤 물질의 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온도만 알면은 물이 여기에 얼만큼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의 증기압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압력계를 꽂아서 압력을 재면 이 안에는 수소만 있는 게 아니고 물도 있다라는 거죠. 수소만의 압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재는 거는 전체 압력이니까 수소만의 압력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압력에서 물의 증기압을 빼줘야 되는 거지. 물만 여기에 차 있을 때의 무분압, 압력, 그 다음에 수소만 차 있을 때의 압력,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압력이니까 전체 압력에서 물의 증기압을 빼주면 수소의 압력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그 부분압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죠. 기체 법칙을 사용을 해서 그 화학 양론 이것도 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에 있는 그 예제를 보면은 석회석이 염산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염화 칼슘 이게 생깁니다. 온도가 24도씨, 752 압력이 밀리미터 Hg 일 때 석회석 25.0g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몇 리터나 될 거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부피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거는 이런 화학 양론에서 잘 모르겠다. 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헷갈리면은 무조건 몰수, 뭐든지 몰수를 구하면은 문제를 거의 반은 푸는 겁니다. 석회석,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뭐냐면은 지금 석회석 질량을 아는 거죠. 요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석회석 몰수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부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몰수를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이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PV는 nRT니까. n 알고 여기 압력 알려줬고 온도 알려줬으니까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그 변환인자 방법으로 해보죠. 그람 CaCO3 1몰 CaCO3는 100.09 그람 CaCO3 곱하기 이거 하나 사라질 때 이거 하나 나오는 거죠. 1몰 CaCO3하고 특정한 반응에서 1몰 CO2하고는 동등한 양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쟤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서 요거 구했죠. 이거 계산하면은 0.250몰 CO2가 나옵니다. 그럼 거의 다 끝난 겁니다. V는 P분의 nRT잖아. n은 0.25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R은 0.08206이라고 했죠.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것의 단위가 리터, atm, 몰, k라는 거죠. t는 어디 갔어요? 24도니까 여기다 273에 더하면은 297K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R은 0.08206 근데 단위가 atm이죠. 그러니까 752mm HG를 760으로 나눠야 합니다. 1기압이 1atm이 760mm HG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752를 760으로 나눈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계산하면은 6.16 리터가 나옵니다. 좀 뭐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몰수죠. 이 몰수만 제대로 구하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